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8명 후보, 이들 중에 2차전 최종 결선에 들어갈 2명, 과연 결선에 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1차전에서 끝날 것인가. 현재로 봐서는요, 결선 과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글쎄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가 1강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언론에서 말이죠, 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MBS하고 한국갤럽에서 나타난 그 여론조사 있었죠. 거기는 3강으로 나와요. 3강. MBS 같은 경우에서는 홍준표가 또 1위로 나오는 거고요. 한동훈이 2위, 김문수가 3위 하는 그 여론조사. 그리고 한국갤럽도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요 세 사람이 똑같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3강 구도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짜고 치는 것처럼, 마치 기획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줄곧 1강이었던 김문수가 갑자기 3명 중에 1명, 뭐 여러 명 중에 1명 이런 식이 된 거야. 근데 제가 그거는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마사지 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언급도 했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파 여론조사, 그리고 우파 언론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되는 펜앤마이크,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이 손을 잡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문수가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납니다. 자, 이 이제 대형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 그리고 MBS, 거기에는 한국리서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하나고요. 한국갤럽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하죠. 그 한국리서치가 이제 들어간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뭐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신력이 있다, 권위 있다, 인정해준다, 뭐 그런 거는 있죠. 있는데 이 두 거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번에 이제 그런 결과를 뽑아내니까 일제히 이제 우리 언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국민의힘이 마치 지금 3강 구도인 것처럼 마치 그거를 당연시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공정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뒤집어지는, 김문수가 거의 40% 가까운 압도적 1강이더라고요. 자, 그걸 우리가 진짜라고 봐야 되겠죠. 자,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A조라고 하죠. A조. A조 토론은 재밌는 토론회였습니다. 제가 어제 일단 한번 방송해 드렸습니다만, 특징적인 이야기가 좀 있었죠. 여기 안철수 윤 탄핵 후 국민께 사과했습니까? 라고 김문수 후보에게 묻자, 김문수 후보, 계엄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민주당이 제공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그렇다고 계엄을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8명 후보 중에 계엄 찬성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탄핵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친윤 후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꼭 친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김문수가 대표하는 것은요, 자유우파, 애국 보수를 다 대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대표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대표합니다. 연장선에서요,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의 공과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보다 관계가 좋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대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죠.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한다.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도 대표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수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최적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안철수와 김문수, 안철수는 두 사람 다 유력 후보에 들어갑니다. 양양자 후보와 여기 이제 유정복 후보는 지지율이 아직은 잡히지 않죠. 거의 이제 1% 이 수준인데요. 자, 갈수록 조금씩 올라오겠죠. 자, 안철수가 이제 이 김문수 후보에게 각 잡고 도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관계가 좋은 듯,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습니다. 정말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고,
다소 좀 이렇게 오락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었죠. 자, 안철수가 AI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많이 알겠죠. 본인이 그런 쪽에 일도 좀 했고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 김문수 후보는 AI에 대해서 모르죠? 자, 이러자 김문수 후보의 재치 있는 답변. 물론 AI에 대해서 안철수만큼은 모르겠죠.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AI 시대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자 양자 컴퓨터와 AI는 다릅니다 라면서 김문수 후보 AI 잘 모르죠 라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모르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배우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재치 있는 답변이었고 여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비록 후보들 중에는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현재 제1 연장자죠. 그렇지만 74세입니다. 아직 충분히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고요. 그러면서 챗 GPT도 쓰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챗 GPT 아직 사용 안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얼리 어답터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AI라든가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뭐 꼭 그런 최첨단 이슈에 대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오히려 안철수가 공격함으로써 김문수가 더 돋보인 그런 상황이 됐죠. 여기서는 국힘 토론 신경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신경전 벌인 게 거의 없어요. 이번 요 A조들은요. 다만 이제 이 B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혈투가 벌어질 것 같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 싸움을 하겠죠. 자, 국민의힘 MBTI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4명 중 3명이 ENTJ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 이야기는 좀 흥미롭기도 하죠. MBTI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격 테스트 하는 방식 중에 한 개 있죠. 여기서요, 여기 이제 A조에 나온 4명은 스스로를 ENTJ 대담한 통솔자로 소개를 했네요. 대담한 통솔자. 정치인에게 딱 맞는 거죠. 대담한 통솔자는. 이번에 이제 나온 후보들 중에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유정복 후보는 대담한 통솔자라고 했고요. 양향자 후보는 다른 뭐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했네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제가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제대로 추진력을 발휘해 문제 해결하는 사람, 과학 경제 강국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늘 사람을 좋아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사람 만나는 걸 즐겨야 돼요. 사람 몸살 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인은 사람 만날수록 힘이 생긴다라는 사람이 정치해야 돼요. 근데 난 사람 만나는 게 왠지 힘들고 피곤해. 이런 사람은 다른 걸 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걸 스스로 즐겨야 되고, 뭐 누굴 만나더라도 거기서 기가 빨려 나가면 안 돼요. 오히려 기를 빨아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야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피곤했으면 못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조건이 딱 맞는 거죠. 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사람 속에서 행동하고 사람 믿고 끝까지 같이 가는 성격이다. 늘 계획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서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 지향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나 김문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양향자 후보는요, 홀로 자신의 MBTI를 정의로운 해결사, ENFJ라고 소개했군요. 브락 오바마, 넬슨 만델라, 오프라 윈프리와 거의 같다라고 합니다. 따뜻한 리더십 표본이고 할 말은 한다는 성격이라고 하네요. 자, 4후보 중 3후보의 MBTI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사회자가 농담조로 제대로 검사하신 건 맞나라고 농담도 던졌네요. 분위기가요, 진지함보다는 흐뭇한, 화기애애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자, 이날 토론회에서 공통 주제인 민생, 경제, 복지에 대해서 토론하던 중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AI 공약을 빈 깡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공약이 담긴 그 공약집 종이를 찍기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벌였었죠. 특히 양향자 후보가 말이죠. 이거는 마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제 가서 연설을 할 때요. 그때 연설 원고를 의장인 상원 의장에게도 주고요. 부통령에게. 그리고 또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에게도 줬잖아요. 근데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와 악수를 청했는데 그 외면받았다. 그래서 그냥 뿔이 나가지고요. 그 트럼프가 연설하는 뒤에서 그걸 그냥 생중계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 연설 원고를 그냥 찍찍 찢어버리는 그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재명의 공약은 전부 쓰레기다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양자 후보 이야기 중에는요,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한 게 있었는데,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반도체 패권 없이는 외교 안보가 있을 수가 없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정상에 서 있으면 그 국가는 가장 안전하다. AI 방패, 바이오 모빌리티 방패가 필요하다. 그런 나라는 침략을 못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나라와 연결된 경제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그러는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TSMC가 있거든요. 이 TSMC는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을 중국이 집어삼키려고 하면 그 모든 국가들과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 가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죠. 그것 때문에 네덜란드도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의 쌀이 7강이었다라면요. 요즘은 이 반도체죠. 자, 그 밖에 뭐 많은 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군계 희락적인 인물은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지율도 일단 1위이기도 하지만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1위 주자로서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저력과 그런 경륜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북역 문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죠. 한미일 동맹체제 아래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위협을 잘 막아내야 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 개발을 할 경우 많은 무역 규제 등이 뒤따른다. 감정적 문제에 치우쳐서 핵 개발을 하자 이런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어떤 답을 내놨습니다. 지금 핵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그게 성사가 안 돼요. 미국이 그거 허용할 리도 없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하고 등을 등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세계 무역 환경 속에서 뭔가 이렇게 큰 불이익을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 것은 공약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문수. 이제 보통 언론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안철수와 김문수 간에 요 챗GPT 관련, AI 관련 이런 게 흥미로웠던지 이런 것을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았더라고요. 탄핵 후 사과했나?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김문수 집중공세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김문수. 나는 판교, 광교, 평택 거대한 사업이었죠. 이런 거 만들고도 흠이 하나도 없었다. 뒷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은 고작 작은 대장동 하나에도 의혹투성이다. 뭐 그것뿐입니까? 백현동도 있고 말이죠. 성남 FC 건도 사실 그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반드시 옥석이 가려진다. 우열이 가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재명의 그 대장동도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평택 삼성전자 유치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거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죠. 이런 걸 보면요. 가령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국가 운영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작은 대장동 하나에도 저렇게 엄청난 의혹이 이제 터지는데 백현동에서 저런 의혹이 터지는데 과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옳겠습니까? 고향의 앞에 생선 아닙니까? 예. 자,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 A조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알흠다운 그런 느낌도 들었고
좀 뭔가 이렇게 이 진검승부 같은 느낌은 없었지만 상당히 희망을 주는 그런 토론회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안철수가 과연 4강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나경원과 다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글쎄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파란이 한번 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나 김문수의 1강은 더욱더 굳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MBS와 그 갤럽 여론조사는 너무도 지독한 어떤 기획의 냄새가 납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